우리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결의, 이 투쟁 결의, 이 나라를 바로 구하겠다는 그런 결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호 한번 외칠까요? 국가 파괴, 민노총 해체하라! 해체하라! 경제 파괴, 민노총 해체하라! 해체하라! 국가 파괴, 민노총 해체하라! 해체하라! 대한민국 경제 파괴, 민노총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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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은 우리 김재용 대표 오셔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마무리 투수 우리 구정훈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민노총 해체를 주장하는데 갑자기 저도 또 뜬금없이 저는 부정선거 얘기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현재 윤석열을 바라보면서 저 윤석열이 좌파냐 우파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 판단 기준으로 가져가겠다는 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지켜보겠다는 거죠. 저는 어제 사실 선거 자유방해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판결이 갑자기 10월 28일로 기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벌금 300만원, 1심에서 250만원 벌금 합정 이렇게 왔는데 뭔가 사정 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써놨다가 갑자기 그것을 발표를 못할 상황이 뭘까? 현재 하나는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초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가 그래도 우리 유명인이라고 하는 황교안 그 전 총리 그리고 민정욱 전 국회의원 선거 자유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검찰에서 무혐의 이렇게 한 것을 또 선관위가 악착같이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원으로 넘겨놨습니다. 그 판결이 또 결정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뭐 현재 민노총 문제도 있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있고 그 모든 문제에 좌파가 쌓아놓은 그 엄청난 쑥 어쩌면 댐 같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댐에 급을 낼 수 있는 게 뭐냐 정확하게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의욕적으로 나라를 바로잡고 싶어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조선시대에 그 백성들 그 당시 백성이라고 하면은 머슴, 노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입니까? 나라의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나라의 주인은 임금, 그 아래 관료를 이루고 있는 양반,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일반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이 되고 그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일꾼들을 뽑는 이제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헌법 1조입니다. 그 헌법 1조가 무너진 것은 뭘로 무너졌느냐?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내가 주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주권을 뺏긴 국민들이 된 겁니다. 그거를 속이기 위해서 갖가지 뉴스를 만들어내고 우리 국민들이 내가 주권을 뺏겼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혼란을 조장하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바이든 앞에 가서 욕을 했다. 그게 밝혀진다 한들 우리 국민들의 주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주권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주권을 찾는 길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길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감시를 하다 보면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옵니다. 저는 현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투표지는 위조 투표지다 하고 제가 1인 시위 피켓을 만들어서 대법원 앞에, 감사원 앞에, 또 중앙선관위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뭐 때문에 분노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다고 하면 왜 분노합니까? 내가 분노한다고 하면 왜 분노합니까? 내 이익을 침해했다. 그것도 부당하게 침해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를 안 냅니까? 그 부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한 사실을 내 문제로 인식하게 되면, 알게 되면 당연히 분노하죠. 그런데 현재 국민들은 부정선거의 진실이 무엇인지, 부정선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뺏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부당한 부정선거의 그 이유 하나를 제가 화살표 투표지로 들었는데, 화살표 투표지가 뭐냐? 왜 부당한 거냐? 왜 분노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화살표 위조 투표지는 위조 집회와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위조 투표지라는 것은 위조 화폐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그 투표지 한 장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 표당 한 8천만 원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위조 투표지 한 장은 8천만 원짜리 화폐 위조와 같다는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 그 중에 결정적으로 선관위가 변명 못하는 게 화살표 투표지입니다. 그저 변명했다는 게 어떻게 변명했느냐? 투표지에 화살표가, 빨간색 화살표가 인쇄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SNS에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화살표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다. 정규의 사전 투표지는 반드시 프린터기로 인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표는 출처가 뭐냐? 사전 투표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롤 용지가 있습니다. 두루마리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처음에 풀리지 말도록 스티커를 붙여놓은 게 그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그러면 정규에 만약에 사전 투표지 프린터기로 출력이 되었다고 하면 그 화살표는 반드시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스티커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로 인쇄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프린터기로 출력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화살표가 인쇄되어진 그 사전투표지는 반드시 위조 투표지고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가 법원에 재검표장에 나와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선관위가 국민들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위조 투표지를 놓고 뭔가 이제 선관위와 승부를 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위조 투표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왜?
이게 위조 투표인지 아닌지 뭐가 위조라는 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도록 그 위조 투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통지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홍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규명하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정선거를 규명하자면서 규명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김재홍 대표는요, 정말 순수하게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투쟁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아시죠? 국토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 국본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요, 한 돈 많이 쓰고요, 다 뺏겼어. 사기당했어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보수파가 다 분열되어 있고 정광훈 목사 쪽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단체장들이 지금 순수하게 자유대한민국을 구하려는 단체장들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 자유보수 자유대한민국 세력,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컨트롤 타워를 현재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늦어도 10월 중순 정도 되면요, 중순 되면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었는데 또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장치를 다 만들어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때 또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려서 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그 대한민국 세력의 컨트롤 타워가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문 집회 마무리 투수 구성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구성재입니다. 아유, 가을입니다. 그죠?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커다란 댐이 있습니다. 커다란 댐. 커다란 댐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작은 구멍이 하나만 뚫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커다란 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커다란 그 댐에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둑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막아야지. 네? 보강 건설을 하고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하고 막아야죠. 막고 있습니까?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설 때마다 자유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20번씩, 30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유가 침해당한 현장에서 자유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흉내만 내는 겁니다. 왜 흉내만 냅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죠. 우리 자유를 보호해달라고 뽑았습니다. 근데 댐에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있어요. 물이 새고 있는데 막을 생각은 안 하고 행사장에서 막는다, 나는 자유를 신봉한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해외에 나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저는 자신 못합니다. 앞으로 저 사람이 또 혼란, 잘못은 안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자유를 신봉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행사장마다 자유를 신봉한다고 20번, 30번 얘기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죠? 우리는 TV, 방송, 여론만 보면서 자유를 지키겠다. 자유가 소중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우리의 자유,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 5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대표가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투표입니다. 투표. 그 자유 지금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을 시켜서 수사를 시키면 될 텐데 감사원을 투입해갖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댐에서 구멍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1,400원을 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1,100원, 1,200원이었어요. 구멍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환율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듭니다. 외국에 나가서 물건 사올 수가 없어요. 우리 물건 나가서 팔리지도 않아요. 흑자도산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혼란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97년도, 98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자도산에서 자살하고 망가지고 피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 사태 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유를 신봉한다고 저렇게 국민들을 마취시키고 있어요. 위기가 온다고, 여러분들 재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해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뽑아놓은 대통령의 현실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다 한국 사람 같죠? 여기는 외세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켰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법 탄핵당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쫓겨났을 때 그 사람보다 약한 우리들은 더 비참한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참한 결과가 뭡니까? 백신 맞아서 멀쩡한 아들과 딸과 어린애들이 죽고 희생당하고 우리 주권이 빼앗겨서 국회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고 언론은
올바른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각제 개헌을 해서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 집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분 중에 다음 총선이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총선, 지난번 지방선거, 지난번 대선에 큰 구멍이 뚫렸듯이 다음 2년 후에 어느 총선도 더 큰 구멍이 뚫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댐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밑에 사는 우리들은 익사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나 위기가 90%다 라고 말하면은 그런 인식에 따라서 긴장감을 갖고 행동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한국은 공사나 위기 90%입니다. 커다란 댐에 커다란 구멍이 났어요.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국민들이 함께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성유대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죠.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중요하고 고무신 문제도 중요하고 특히 부정선거는요 대한민국의 정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데 중앙선관위가 저들은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중앙선관위에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들 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저거 감사만 제대로 하잖아요. 저거 싹 구속감이에요. 다 사형감입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2024년 총선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단 말이야. 총선이요. 그동안 선거 여러분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이제 내부의 적을 정리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행진 출발하겠습니다. 행진은 광화문 사거리, 보신각 사거리, 을지로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 사거리 통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행진 출발하겠습니다. 나노들이 현수막 놔두지 말고 가지고 나오세요. 현수막 딱 가지고 나오세요. 예.